안녕하세요, 미스터 킹콩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그냥 잡담하면서 떠드는 그런 영상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장비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카메라 사진 취미로 하시는 분들 중에 장비가 취미라고 하실 정도로 이 장비가 사진 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요소인데요. 그 카메라 중에 가장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판형이죠, 판형. 풀프레임을 쓸 것이냐, 아니면 뭐 크롭바디나 마포, 1인치 센서 등 좀 작은 센서의 바디들을 쓸 것인가 하는 고민은 아마 사진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평생 따라다닐 그런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풀프레임과 크롭 센서의 차이를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기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크롭 센서와 풀프레임의 뭐 성능 차이 이런 거를 설명하지도 못합니다. 뭐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뭐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그동안 사진 생활을 해오면서 크롭과 풀프레임의 차이, 제가 느꼈던 차이점, 그리고 나아가서 크롭 센서와 풀프레임 센서 바디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그 고민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술적이거나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계를 바라보는 제 마음가짐, 그러니까 사진 생활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태도나 자세, 어떤 생각 이런 것들 쪽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요새 그 센서 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참고 삼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사진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질문글을 보면 크롭 센서와 풀프레임 센서는 과연 차이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사진과 카메라에 대해서 다루시는 유튜버 분들도 보면 이 부분을 다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정돈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크롭 센서는 결국 크롭 센서고 풀프레임은 그래도 풀프레임 센서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팩트,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진실, 일어나 있는 현상, 그것에 대해서 서로 전제가 맞아야 되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가치관, 그런 문제가 또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는 팩트의 문제와 그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 팩트 라고 봤을 때 풀프레임과 크롭 센서는 차이가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차이는 이제 차이가 있죠.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들 아시다시피 심도를 얕게 확보하는 데는 풀프레임이 유리하죠. 이거에 대해서도 막 설명을 대충 하면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같은 화각에 같은 구도로 사진을 찍을 경우에 풀프레임 센서가 좀 더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심도가 얕아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이 부분은 좀 그냥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얕은 심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풀프레임 센서가 조금 유리한 면이 있고, 반대로 망원, 그러니까 멀리서 새나 스포츠 장면을 찍으시는 분들, 또는 심도가 얕으면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매크로 사진을 찍으시거나 아주 작은 주얼리 상품 같은 걸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크롭 센서가 유리한 면도 있죠. 이렇게 해서 그 유리한 면과 불리한 면은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걸 취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성능적으로도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저조도에서 노이즈죠. 노이즈는 뭐 어쩔 수 없이 크롭 센서가 더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 뭐 어두울 때 촬영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그게 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두운 상황에서 노이즈가 크롭 센서가 더 불리하다는 것은 또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럼 화질은 뭐 크롭 센서랑 풀프레임 센서 차이가 있느냐? 당연히 차이가 있죠. 만약에 이거를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게 표현상의 문제인데, 크롭과 풀프레임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cc 차량이 있고 1600cc 차량이 있는데, 두 차량이 만약에 성능이 다 동일하다면, 그러니까 차 모양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은데 cc가 한 차는 2000cc 한 차는 1600cc인데 성능이 똑같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000cc 차량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그게 똑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당연히 달라야죠. 2000cc가 더 출력이 좋아야죠. 근데 뭐 여기서 나는 연비가 더 좋은 1600cc가 좋아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도 차이나 이런 문제겠지만, 어쨌든 자동차 성능은 2000cc가 좋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풀프레임 센서도 마찬가지죠. 같은 화소라면, 똑같이 2400만 화소라면 그 픽셀당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넓고
얻을 수 있는 광량이 더 많기 때문에 풀프레임 센서가 더 화질도 좋고 또 얻을 수 있는 정보량도 많기 때문에 뭐 개조나 DR 이런 쪽에서도 더 풍성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게 문제겠죠. 이제 가끔 이제 유튜버를 찾다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풀프레임 센서로 찍은 사진과 크롭 센서를 찍은 사진을 동시에 갖다 놓고 자, 둘 중에 비교가 되느냐 이런 이제 실험이나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미스터 킹콩 너는 자, 이 두 사진을 봤을 때 크롭으로 찍은 건 어떤 게 크롭으로 찍은 거고 어떤 게 풀프레임으로 찍은 것인지 너는 구분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구분 못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딱 특정된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조명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심도를 똑같이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광량이 충분히 좋은 상태에서 조리개를 충분히 조여서 화질을 극대화시킨다든지 해서 사진을 찍고 그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진의 크기로 그거 추출을 하면 그냥 이렇게 봐서는 화질상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카메라를 딱 그 상황에만 쓰는 게 아니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사진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찍다 보면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인 사례이긴 한데 예를 들어 모닝을 한 대를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페라리를 한 대를 갖고 있다고 치고 물론 이제 타면 뭐 승차감이나 모든 게 다르겠지만 우리 집에서 200m 앞에 있는 홈플러스에 가기 위해서 두 차를 몰고 갔다고 치면 가는 길에 신호도 계속 걸릴 거고 차가 많아서 차도 막힐 거고 어차피 제가 물건을 사봤자 이렇게 커다란 박스 하나밖에 안 살 거기 때문에 그걸 실어 오는 데는 모닝이나 페라리나 충분하다고 치면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오히려 뭐 모닝이나 페라리나 뭐 별 차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200m 거리에 그 마트에 장만 본다면 모닝과 페라리의 차이가 크게 없겠죠. 페라리를 살 이유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제 차량을 구매를 하면 어떤가요? 어떨 때는 장거리 주행을 하실 때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약간 비탈진 오르막길 산을 오르실 수도 있을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게 장을 보러 가실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타다 보면 분명 어느 순간 고속도로에서 제가 갑자기 급가속을 한다든지 하는 순간 페라리의 성능이 더 뛰어난 순간이 분명히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게 페라리랑 모닝은 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풀프레임과 크롭 바디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된 상황 딱 200m 앞에 홈플러스만 가는 상황 이렇게 비교를 하면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 카메라를 두고 다니면서 인물 사진도 찍어줘야 되고 어떤 자연 풍경도 찍어야 되고 스냅 사진도 찍을 수도 있고 뭐 어떨 땐 매크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을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상황 그러니까 뭐 한 80% 90% 이상은 크롭 센서도 충분히 풀프레임만큼 뭐 이렇게 잘 찍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나머지 5% 10%에서 분명히 차이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만 말하자면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팩트라고 봤을 때 엄격하게 따져서 질문을 정확하게 하자면 크롭과 풀프레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이고 그 차이가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크롭 바디와 풀프레임 바디가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감이 되지 않고 그 차이가 나한테 의미가 있는지가 불확실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가 들어가는데 그 가치 판단의 문제는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굉장히 큰 마음 먹고 라이카 카메라를 한 대 비싼 뭐 한 500만 원 주고 중고로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고 거래 파시는 분이 그 설명을 하실 때 새 것과 다름없는 상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봤더니 바디 상판 쪽에 아주 미세하게 스크래치 있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지죠. 새 것과 다름없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여기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그 정도 스크래치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생길 수 있고 작동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새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러면 스크래치가 있는 건 팩트잖아요. 그죠? 스크래치는 있어요. 그 스크래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실제로 가서 스크래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눈으로 봅니다. 이제 이게 그 스크래치가 어느 정도 그 발생한 현상의 크기를 제가 판단을 하죠.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실사용기 그러니까 전투용으로 정말 밖에 막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스크래치는 문제 없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나는 그 라이카 카메라를 평생 꿈꾸던 카메라이기 때문에 사서 진열장에다가 놓고 DP를 할 건데 이 정도 스크래치가 있는 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렇게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크게 느끼시는 분이 있고 작게 느끼시는 분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크롭바디와 풀프레임 센서의 차이는 어떤 문제를 낳느냐 하면 이런 문제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는데 제가 만약에 어떤 시장이나 이런 좁은 그 골목을 다니면서 어떤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어떤 그 생활 모습을 찍는 스냅 촬영을 한다고 하면 어쩌면 크롭 센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거나 뭐 내가 먹는 음식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아니면 간단하게 제 브이로그 영상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크롭 바디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아마 제가 여행을 간다면 대개 그런 사진들을 찍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에펠탑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너무 멋져서 나 이 사진을 좀 더 퀄리티 있게 지금 이런 너무 날씨가 좋고 빛이 좋아서 이거는 나중에 어디 작품전에 낼 수도 있을 것 같은 기회가 왔다. 이건 정말 내 인생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해서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면 크롭 바디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광량이 좋으면 무조건 물론 화질은 좋게 나오겠지만 그 사진을 찍어서 대형 인화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대형 인화까지는 안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크롭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기왕에 아주 초고화질의 좋은 화질의 사진으로 제가 익스포트 추출을 해가지고 어디에다 이제 게시를 하고 싶다든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보는 정도가 아닌 거죠. 조금 민감하게 보는 분들한테 올린다든지 하게 되면 그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런 아주 자잘자잘한 풍경에서 크롭 바디들은 조금 화질이 떨어지는 면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그 조금의 화질 차이가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 여행에서 80% 90%가 일상적인 스냅 사진이라 크롭 바디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지언정 한 번 찾아오는 그 기회를 크롭 바디여서 제가 느끼기 아쉽다면, 그걸 제가 아쉽게 느낀다면 그거는 아쉬운 겁니다. 10번 쓸 때 9번 만족하다가 한 번이 아쉬우면 아쉬운 겁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나는 그 한 번이 나한테 별로 중요치 않아. 나는 뭐 그런 풍경 사진 잘 찍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차를 타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주행을 10번 나가셨는데 어쩌다 한번 산길을 타야 되는데 그때마다 나는 산길을 더 능숙하게 더 쾌적하게 잘 달리고 싶은데 이 한 번이 너무 아쉬우면 SUV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뭐 산에 자주 10번 중에 한 번 나가는 산행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뭐 살살 몰면 되지 뭐 산행길 때문에 차를 바꾸실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은 세단을 타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 한 번의 기회,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 그 풍경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크롭 바디로 찍게 되면 항상 아쉬웠어요, 사진이. 이게 좀 이게 조금 이게 풀프레임 카메라를 들었으면 더 잘 찍혔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풀프레임 카메라도 가지고 있고 이제 크롭 카메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풀프레임 바디와 크롭 바디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는데, 그러면 저는 그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내렸느냐,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그 고민에서 벗어났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고민에서 답을 내리려면 전제된 사실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팩트도 이제 정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될 거고, 사람이 자기 내면도 정확하게 들여다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진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내면의 욕구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의 큰 욕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정말 고퀄리티의 풍경 사진, 진짜 내 인생에 남을 걸작을 한번 남겨보고 싶은 그런 마음. 모델 사진을 찍더라도 충분히 잘 활용한 능숙한 조명과 좋은 화질, 그리고 그 모델을 꾸며야겠죠. 뭐 화장이나 뭐 옷이나 패션이나 이런 주변 어떤 환경 조성이나 이런 거를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고 찍은 정말 기가 막힌 인물 사진을 찍어보고 싶기도 하고, 어떤 뭐 폭포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싶거나 정말 멋진 풍경, 대자연의 풍경을 한번 내가 정말 역사에 남을 정도로 고퀄리티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무겁고 부담스러운 이런 짐들을 다 집어던지고 그냥 가볍게 다니면서 일상적인 사진만 찍고 싶은 그런 욕구도 생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사진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입문했을 때는 장비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풀프레임에 4600만원짜리 고화소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이거 아시죠? 그 CPL 필터랑 이런 그라데이션 필터, 이런 필터까지 사가지고 이걸 달아가지고 이제 풍경 사진을 찍는 거죠. 좀 더 좋은 채도와 어떤 잡광을 없애가지고 조금 더 좋은 화질을 얻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Z로 넘어오면서 1430 이제 F4짜리를 써서 조금 크기를 줄였지만, 예전에 F 마운트를 쓸 때는 1424N, 그 아시죠? 뭐 큼직 큰 거, 그걸 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벨로 필터도 크기가 150mm 시스템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렌즈 하나가 막 2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를 사서 쓰다가 팔고 이제 100mm로 다운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막 제가 유튜브나 전시회를 가서 사진을 보고 나도 정말 저런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조그만 잡광, 그리고 물결 위에 반짝이는 그런 반사광, 이런 것도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CPL 필터도 써야 될 거고, 조금이라도 어쨌든 그 대조 차이, 그 일출이나 일몰 사진에서 너무 크게, 너무 밝게 빛나는 태양의 빛을 줄이기 위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뭐 그라데이션 필터를 쓰고, 뭐 필터도 이제 뭐 장노출을 찍기 위해서 ND 필터도 쓰는데, ND 필터는 뭐 막 스탑도 많잖아요. 막 여러 스탑 막 구비를 하고 막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사진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사진을 찍다가 이제 뭐 여행을 갔는데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고, 아니면 같이 여행을 간 친구들이 계속 사진만 찍으니까 안 좋아한다든지, 가족들의 뭐 질타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또 이 풀프레임 장비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어떤 현타가 오죠. 그러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이러려고 사진을 찍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이제 가볍게, 혹은 아니면 그냥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스마트폰은 너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카메라 혹은 똑딱이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걸로 가볍게 톡톡 찍고, 외국의 정말 유명 작가들은 이런 카메라로도 정말 사진을 잘 찍으니까 나도 이렇게 단촐하게 다녀보고 싶다 해서 이런 이제 똑딱이를 하나 구매를 하시죠. 그러면 처음엔 또 좋아요. 처음에는 좋아서 이것도 충분히 화질도 좋고 작고 가벼우니까 너무 좋고 가족들도 좋아하고, 요거 이제 스트랩 하나에서 달랑달랑 메고 다니면서 여행할 때도 굳이 그 큰 카메라 가방을 다 쥐고 다닐 필요 없이 요런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찍고 싶을 때 툭툭 찍죠. 또 그러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상황, 혹은 조금 어두운 상황, 저조도 상황, 이런 상황을 만나거나, 아니면 조금 감성적으로 심도를 살리고 싶은, 심도를 얕게 해서 포커싱을 많이 시키고 싶은 그런 환경 등등을 자꾸 접하다 보면 또 결국은 마음이 또 바뀌어요. 역시 결국은 풀프레임이구나. 이 크롭 바디나 이 작은 카메라로는 내 성을 채울 수 없구나. 이렇게 돼서 다시 또 풀프레임 바디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 하시는 분들의 내면의 욕구에는 이 두 가지 욕구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무게 무거워도 좋고 돈이 많이 들어도 좋으니까 아주 고퀄리티의 좋은 사진을 찍고 싶은 욕구와, 다 필요 없고 다 내려놓고 작고 가볍게 찍고 싶은 욕구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상충을 하니까 싸우는 건데, 문제는 이 두 가지의 욕구가 동시에 있겠지만 하나가 더 커지는 그 시점이 있어요. 번갈아 오죠. 풀프레임이나 중형 바디를 사서 좋은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 득세를 했다가, 이거에서 막 지치고 힘들면 또 가볍게 줄이고 싶은 마음이 또 이만큼 올라왔다가, 써보니까 내 성이 안 차서 또 이렇게 했다. 이게 번갈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 고민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풀프레임으로 마음이 완전히 굳어서 끝나버리면 평생 고민을 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다시 또 이제 단촐하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또 득세를 해요. 그러면 또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조사들도 이런 소비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크롭 바디를 굉장히 좋은 걸 내놔요. 크롭 바디에 뭐 소니 같은 경우는 리얼타임 트래킹을 막 넣어준다든지 해서 화질도 굉장히 좋고, 뭐 어떤 C 블랙점을 넣어준다든지 해서 렌즈도 좀 신형 렌즈를 내준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사진 취미가들의 마음은 드디어 내가 바라던 크롭 바디가 나왔다. 요즘 크롭들 너무 좋더라. 어떤 사람이 그 크롭, 새로 나온 신상품 크롭 바디만 가지고 찍은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샤프하고 색감도 좋고 너무 좋더라. 나 저걸로 가면 종착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크롭 바디를 사서 크롭 바디용 렌즈를 사고 크롭 바디용 장비들을 사다 보면 또 풀프레임 바디가 나오는데, 이건 더 좋죠. 이거는 막 이제 뭐 알파1처럼 5천만 화소인데 초당 30프레임의 연사를 찍게 한다든지, 전자 셔터인데 뭐 조명을 플래시를 터뜨릴 수 있다든지 또 더 좋아지죠. 이러면 또 사람 마음이 저거 있으면 화소도 5천만 화소의 고화소로 찍는데 거기다가 연사까지 할 수 있으니까 놓치는 사진이 없겠는데, 이런 뽐뿌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조사들은 양쪽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소비자의 마음들을 몰았다가 또 이쪽으로 몰았다가,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제 크롭 바디 샀다가 또 이제 풀프레임 바디 샀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는 그렇게 양면성을 띠고 있고, 그걸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게 제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그럼 결론은 뭐냐? 제 결론은 크롭 바디는 평생을 가도 풀프레임의 화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당대 조건에서, 그리고 같은 조건이라면.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프로세싱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발전을 하기 때문에 요새 스마트폰 사진도 굉장히 발달을 했다. 그래서 크롭바디도 옛날 풀프레임만큼 사진이 잘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같은 시대의 풀프레임 센서는 더 업그레이드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 프로세싱 기능이 그만큼 좋아졌다면 풀프레임 프로세싱 기능도 같이 좋아지는 겁니다. 뭐 크롭바디가 발달을 하는데 풀프레임은 발달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프로세싱 기술이란 것도 굉장히 발달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 센서 면적이 넓음으로 해서 오는 그 픽셀당 단위 면적이 넓어지니까 얻을 수 확보성 광량이 어쨌든 풀프레임이 넓기 때문에 평생 가도 크롭바디는 풀프레임 바디의 성능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풀프레임은 더 위에 있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성능이 발전을 하고 나서 크롭바디나 핸드폰으로 찍는 사진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굳이 풀프레임 더 큰 센서, 풀프레임이나 중형 센서를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렇게까지 고화소의 사진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 정도면 뭐 어디 내놔도 충분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런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예전에 제가 썼던 갤럭시 노트 9도 충분히 쓸만했었어요. 사진도 잘 찍히고 전화도 되고 카카오톡도 다 되고 인터넷도 빨랐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더 좋은 카메라, 더 빠른 뭐 주사율, 화면 주사율 이런 게 나오면 그게 필요가 없지만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수준으로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나도 더 좋게 잘 찍히는 카메라가 달린 그 스마트폰이 있는데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스마트폰의 이제 성능이 저하되거나 수명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과연 사람들이 나중에 뭐 1억 화소, 2억 화소가 어느 정도 상용화 됐을 때 제가 지금 4,500만짜리 화소로 찍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제가 1억 화소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2억 화소짜리 새로운 바디가 나오면 제가 과연 나 옛날에 4,500만짜리로 잘 찍었는데 1억 화소짜리를 쓰고 있는데 2억 화소로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하고 안 살까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요즘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 돼 버리니까 그 교체 주기가 줄어들었죠. 물론 그런 어느 정도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이제 카메라가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루고 나면 옛날처럼 그렇게 빠르게 바뀌지 않겠죠. 제가 지금 그래요, 사실. 제가 지금 이 Z7을 사고 난 이후에 Z7-2로 살 생각도 없고 이건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바꿀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또 이러다가 어떤 제조사가 좀 혁신적인 변화를 줄지 몰라요. 화소도 올리면서 화소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스마트폰처럼 안드로이드나 이런 운영체제가 탑재된 이런 카메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하여튼 새로운 기능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왕에 살 거면 풀프레임으로 더 좋은 성능이 가진 카메라를 또 고를까 아니면 어차피 성능 좋은데 크롭을 고를까 그 고민은 그때 가서도 분명히 계속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풀프레임 센서를 쓰는 카메라는 영영 크롭 센서의 그 경량화나 소형화를 따라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파7C 같이 좋은 그러니까 작은 풀프레임 카메라가 나오면 저거 풀프레임의 성능은 갖추고 있으면서 크기도 작고 가벼워 보이는데 탐나는데 하고 사지만 그렇게 해서 그 바디를 예를 들어 또 이제 조금 팬케이크 같은 거 작은 이제 조리경 한 2.8 정도 되는 렌즈를 사가지고 끼고 이거는 소형화 경량화를 위한 거기 때문에 나는 풀프레임이지만 작게 쓸 거야 하고 사게 되지만 그것도 조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풀프레임의 성능은 포기하지 않고 소형화를 하겠다고 해서 하면서 렌즈는 또 약간 떨어지는 렌즈를 사고 나면 결국 그 사람은 그렇게 쓰다 보면 나중에 되면 또 고화소 아니면 고화질, 고퀄리티의 사진에 또 욕심을 돌리게 되면 어차피 또 무거운 렌즈를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풀프레임 센서와 크롭 센서를 가진 바디는 작아지지만 가장 문제가 렌즈죠. 왜냐하면 그 광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경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영영 풀프레임은 그러니까 작아지겠죠. 점점 작아지고 가벼워지겠지만 영영 크롭 바디의 경량화 소형화는 못 따라가죠. 왜냐면 풀프레임 바디가 작아지면 크롭 바디는 더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크롭 바디 센서의 성능이 좋아지면 풀프레임 센서는 더 좋아질 거고 풀프레임 바디 크기가 작아지면 크롭 바디 크기는 더 작아질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영영 서로를 따라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퀄리티나 성능으로는 크롭 바디가 영영 풀프레임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고 풀프레임 바디 경량화나 소형화에서는 풀프레임 바디가 크롭 바디를 영영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크롭은 크롭이고 풀프레임은 풀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욕심, 그러니까 우리 사진을 하는 사람들의 욕심은 뭐냐면 작고 가벼운 크롭도 쓰고 싶은데 고퀄리티의 사진도 얻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으면서
작으면서 성능도 좋은 거를 자꾸 찾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조사에서는 작으면서 성능이 좋아 보이는 걸 내면 거기에 혹했다가 크면서 더 성능 좋은 풀프레임을 내면 또 거기에 우리가 혹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듯한 마음을 저는 버렸어요. 이제는 그냥 포기했어요. 이제 그런 건 세상에 없다.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다. 그리고 작고 퀄리티 좋은 것도 있지만 풀프레임보다는 결국 못할 것이다. 작은 풀프레임은 있겠지만 결국 크롭보다는 안 될 것이다. 소형화나 경량화에서 이렇게 해서 차라리 빨리 인정을 해버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풀프레임도 쓰고 크롭도 쓰고 이렇게 양쪽을 쓰고 있습니다. 차라리 두 개 다 쓰시든지, 아니면 풀프레임 쓰면서 크롭으로 넘어가 볼까? 좀 작은 걸 써볼까? 결국 풀프레임으로 돌아오게 되겠지라고 마음을 먹으시거나, 아니면 크롭을 쓰시면서 풀프레임으로 가볼까? 결국 어차피 나중에 또 무거워서 다시 돌아오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냥 저처럼 두 가지를 쓰시거나, 그렇게 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면 크롭이냐 풀프레임이냐 하는 고민이 좀 줄어들까요? 어쨌든 이 고민은 합리성에 근거한 고민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감성이잖아요.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작고 가벼운 걸 갖고 싶은 거고, 더 좋은 고퀄리티의 고품질의 바디와 고성능의 카메라로 고품질 사진을 찍고 싶은 내 욕심인 거기 때문에, 결국은 평생 가도 아마 이것도 역시 인간의 욕심은 끝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새로운 바디가 나올 것이고.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결국 풀프레임과 크롭은 서로의 영역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할 거라는데, 저는 제 손모가지를 걸고, 여러분들도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실 시간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그거를 크롭도 풀프레임만큼 좋을까요? 아니면 풀프레임도 크롭만큼 작은 풀프레임 없을까요? 이런 거 고민하시지 말고, 그냥 풀프레임은 풀프레임의 영역으로 인정을 하시고, 크롭은 그냥 크롭의 영역으로 인정을 하시는 게 더 마음의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자니까 짧게 설명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사진 생활에서 고민을 좀 덜어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오히려 더 불을 지르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어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쭉 길게 늘어놔 봤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